자기가 쓰는 거라고 데스크는 자기가 쓰라고 지시한 거라고 주장하죠. 근데 원칙적으로 하여튼 어떤 새로운 사회 현상과 정보, 뭔가 something new가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재 우리의 의료 정보 기사들은 상당히 계몽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 환자는 짜게 먹지 말라든지, 뭐 항사가 오면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라든지, 그 전에 외출은 다 불필요한 걸 간주하는 거죠. 뭐 연말 망년회 때 뭐 술 많이 먹으면 탈난다든지, 뭐 숙취 해소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약간 가르치는 류의 기사들이 유독 건강 헬스케어 정보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런 의학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기사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황장애라 해가지고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예방은 어떻게 하고 이런 무슨 매뉴얼을 읽기 쉽게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하는 류의 기사들도 많이 뜹니다. 한 번은 그 의대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선생님 기사로 공부하는데 이해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사를 잘 쓰고 있는 건지 못 쓰고 있는 건지 잠시 헷갈렸었습니다. 만약에 여당에서 만약에 헬스면처럼 정치면을 만들면 의회민주주의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안 쓰고 있죠. 유독 이런 건강이랑 관련돼서는 상당히 엄숙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상당히 그 선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사 한 방에 가나만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모신문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 수준의 어떤 내용인데 어떤 저렇게 의학 표현이 좀 틀리는 선정적으로 아주 소위 기자 사이에서는 이제 섹시하다 뭐 이러죠. 섹시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뭐 유전자 치료를 말기암 고친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피흡사 유전물질을 해서 말기암 고치는 걸 아주 신문에서 크게 대대적으로 나왔지만 효과는 다 재발이 되고 나중에 팔로우해서 봤더니 재발이 되고 또 이 자체가 위험스러운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하지도 않는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됐던 사례였죠. 뭐 우리나라 신문만 그러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뭐 종양혈관 억제제로 암이 2년 내에 정복된다라고 98년도에 했지만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암이 정복이 안 됐죠. 이것도 뭐 쥐가 폐암에 걸린 쥐를 볼록 가슴 튀어나온 쥐 사진하고 치료 후에 가슴이 쏙 들어가 있는 사진을 나란히 실어서 일면 톡으로 보도를 했었죠. 근데 재미난 거는 이 같은 내용이 6개월 전에 뉴욕타임스 과학면의 1단 기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유사한 물질이 18개나 개발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거고, 그런 스타디를 하는 기관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결국엔 뉴욕타임스가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보도가 좀 과장됐었다라고 사과를 했고, 6개월 전에 1단짜리 기사가 판단에 따라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면 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미디어와 이 의학과의 어떤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스텝바이저하게 발전해서 검증을 앞에서 진전하는 학문의 속성이라면, 미디어는 기존의 것을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가장 큰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의학과 미디어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학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 아까 보였듯이 교과서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고, 미디어의 수동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 좀 전에 보였듯이 선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회사에서 농담 삼아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일면톱을 매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쓰고 있죠. 어찌됐든 현대사회에서 어떤 미디어가에서 다루는 의료정보에 사람들이 굉장히 디펜던트해지고 있다는 거죠. 보건사회 조사해봤더니 20대, 40대나 90%가 자기가 필요한 의료정보를 미디어에서 얻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미디어에 디펜던트한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정보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일반인들의 건강관리 행태도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 당신의 그 건강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조사했더니 이 미디어에서 대부분 복수응답을 했을 때 미디어에서 대부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의료인은 이 주변인보다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동네 아줌마한테 가서 물어보지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진료 구조 자체가 저수가 구조를 보니까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환자를 많이 봐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이다 보니까
3분 진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정말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얻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의 요인이라면 우리나라 의료 광고를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다 미디어에 다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디펜던트가 좀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디어가 다루는 건강정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의학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598편, 그러니까 특정 기관에 일간지에서 쓴 의료정보 기사를 598편 조사했더니 약 70%가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머쓱하게 한 자료가 나온 거죠. 그만큼 기사 내용도 상당히 오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기사의 정보는 대학 교수 위주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경향이 눈에 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미디어에서 헬스케어 정보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이나 지면에 대한 제한에 따른 정보의 누락은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사실과 의견이 분리되지 않은 정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이게 스타디된 팩트하고 의사의 코멘트하고 철저히 분리돼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현재 대개의 신문들이 의사의 말은 다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한의사들의 코멘트. 어떤 특정한 스타디나 데이터 없이 한의사들의 코멘트. 그러니까 머리 좋아지려면 호주를 먹어라. 이런. 호두가 브레인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죠? 그런 어떤 코멘트 자체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어떤 개인의 건강관리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 국한시켜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즉, 비만인 사람은 미디어에서 사람 식당하는 거죠. 정말 게으르고 어떤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말이죠. 이런 어떤 낙인을 찍고 있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개인의 건강관리에 나같이 국한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노골적인 어떤 광고성 정보들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재미로 보여드렸는데, 이건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의료 광고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일본에서는 의료 광고도 상당히 대폭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제모를 봤는데 8,000엔이다. 이 8,000엔이 상당히 큰 정보라는 거죠. 8,000엔이고 이런 시술법 이런 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핸드백이 18,000원이고 제모가 8,000원이니까 핸드백 살래, 제모 받을래 이런 메시지인데요. 이 보면은 제모를 받아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과연 우리 신문의 건강 보도의 수준이 어떤가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 유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5점 만점의 지표로 해가지고 스타디를 해봤더니 약 3점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점이면 이제 수음양가로 치면 5 정도 되는 건데요.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평가는 아니고 이제 다른 객관적인 평가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약 5 정도 점수가 나오면 그동안 약 10몇 년 정도 어떤 건강면이나 섹션이 고정적으로 확보돼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기자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노하우를 쌓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전문적이고 완성도를 높이려는 기사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은 사례, 어떤 기사들이 전문성이 높은 사례, 이런 보통 고혈압은 이제 1차 본태성 고혈압만 다루는데, 이 기사는 2차 고혈압도 다루더란 말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또 다른 질병으로 생기는 고혈압도 아주 다루는 것도 있고요. 전문성이 낮은 사례는 점 하나 빼는데 10,000원에서 20,000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전문성이 낮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기사가 더 많이 읽히고 더 재밌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0,000원밖에 안 해? 해가지고 피부가 갔다가 50개 정도 빼고 오죠. 내용의 전문성이 높은 사례는 어떤 트라그가 어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기사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 자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기 어려운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는 전문적인 걸 많이 다루다 보면, 특히
의학이라는 게 상당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읽기 어려운 사례들도 많이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장암을 자고한 폴립부터 잡으라는 기사인데요. 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약간 다짜고짜 폴립부터 잡으라는 내용의 기사이기 때문에 읽기 어렵고 점막 세포층, 점막 하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읽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보통 이 약어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이 약품 용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존의 관절염에는 이제 NSAID를 썼는데 이 NSAID가 콕스1가 아니라 콕스2까지 억제를 해가지고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셀렉콕시브와 로펙콕시브는 콕스2만 억제하기 때문에 뭔가 좋다. 약 3-4번 읽어야죠. 네. 또나 그 기사 내에서 어떤 정보의 출처를 제시하는 것을 조사해봤더니 상당히 낮습니다. 즉 물론 그 안에 기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실리거나 어떤 학술지에 실리거나 아니면 이미 검증받은 내용이지만 그 출처를 제시하는 거, 출처를 제시하는 건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고 상당히 나머지가 정설이나 의사의 코멘트로 기사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대로 대학 교수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요. 그 과는 골고루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의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시각으로 기사를 완성시키는, 끝내는 건데요. 보통 한 개단 말이죠. 한 개.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0.96이니까 한 명. 그러니까 한 가지의 시각으로 한 개의 기사를 쓴다. 어떠한 치료가 새로 나왔다. 그래서 뭐뭐가 좋다. 어느 의사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자들이 약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뉴스 관점의 사례를 보면요, 이 노안 수술에 대해서 이제 쓴 기사인데요. 그래서 충남대학에서 이게 새로운 시술법인 노안 수술을 했더니 성공률 70에서 80%고 최근은 거의 100%라고 하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시각은 하나고 등장인물도 하나죠. 정보원도. 근데 이에 대해 신천세월호 수련안과 김은호 교수는 아직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아직 효과가 불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시각이 2개고 취재원도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제 기준으로는 아주 완성도가 높은 헬스 정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적인 사례는 이게 당뇨병 합병증에 대한 쓴 기획기사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박 씨가 S병 2다리 모두 잘랐단 말이죠. 이게 이제 당뇨병에서 신경질 때문에 화를 자초했고 권유를 무시하고 독한 항산제를 써도 조사적으로 다리는 점점 시커멓게 싸가지고 살이 썩는 속면서 어우러 찾기는 지독한 여자 났다. 굉장히 선정적으로 그냥 한 번 읽으면 쫙 빨려 들어가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자기 기사가 독자들한테 많이 읽히고 아주 관심 있게 읽히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작용이라면은 어떤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뇨병이라는 게 관리하고 치료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에도 야 의사가 2다리짜리인데 내가 병원 가봤자 무슨 소리 있겠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포감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과장성 사례는 이제 대장암 기사의 리드인데요. 그래서 대장암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공포라는 말을 좀 쓰고요. 그래서 300명이 죽지만 이 30, 40대가 많이 걸려가지고 통계 수치로 가능할 바가 아니다. 이 통계 무시하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250명의 시사에서 2명이 걸린 아주 일부 사례를 들어서 줄줄이 내시경 감사를 불안했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과장하는 경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료 정보로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낮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보건의료적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중요성이 좀 낮게 평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중요성은 이거는 이제 환자의 권리에 대해서 쓴 기사인데요. 그래서 환자 보면 자기 것이 의사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의 권리를 주창한 기사라서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내용은 이제 근시도 조기 진단해야 된다. 그래서 3-4살 되면은 안과에 데리고 가서 검진을 받아봐라 하는 교육적인 내용이고요. 일상생활 관련돼서는 추석이나 이럴 때 가족과 관련된 기사의 사례고요. 유용성의 사례는 이제 조만간 7월달 되면 모두 신문들이 다르죠.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어떤 주사나 예방약을 맞아야 된다. 그런 기사가 유용성이 높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성 있는 사례는 뭐 핀란드 사람들은 충치 예방 위해 잠자기 전에 자일리톨 성분이 함유된 껌을 쓰는다고 한다. 그래서 핀란드도 안 가보고 있었죠. 그래서 자일리톨 껌 성분을 좀 광고하는 듯한 내용의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나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수음이 아주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고 어느 정도 무정도의 점수라고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의학 기사를 다루는 데서의 패턴, 뭐 저희 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과 저희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서는 좀 미약하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대학 교수 위주인데 그것이 좀 더 그 취재원의 계층을 좀 더 다양성을 좀 모색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뉴스의 관점이나 아이디어 수 같은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기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정도가 지금 현재 신문이 다루는 헬스케어를 다루는 데 있어의 전반적인 문제나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의료 홍보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인데요. 기자가 어떤 자료나 정보를 접했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 정보냐 홍보냐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 기사를 봤을 때 이게 발기부 전 환자들한테는 상당한 정보지만 이게 결국에는 비아그라 기사를 크게 쓰는 것은 화이자를 홍보하는 거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느냐. 만약에 PET에 대한 기사를 쓸 때 이 진단적 가치는 상당히 훌륭한 정보지만 이 PET를 소유한 병원 몇 개 안 될 때는 그 PET를 갖고 있는 병원이 상당 홍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갈등의 고민에서 가장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은 학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회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미 학회에서 발표된 것들이라면 그런 객관성을 담보로 우리가 편하게 기사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학회 발표를 거쳐서 보도자료를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정보를 앞으로 하고 홍보를 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요실금 테이프 치료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홍보하고 싶다. 그럴 때는 기사 이 치료 자체는 뭐 2단이나 어떤 작은 박스성 기사지만 어떤 요실금의 무관시효 실태나 방치 실태를 앞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그 여러 가지 그거에 따른 치료법이 나오면 상당히 큰 기획 기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앞으로 내세우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병원이나 제약사보다는 학회나 연구회, 예를 들어서 뭐 요실금 연구라든지 어떤 연구의 형태 또는 더 나아가서 환호의 형태에서 기사가 소스가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사가 될 확률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항상 의사들은 이런 학술적 효과에 대해서 고정된 감이 있죠. 그래서 뭐 라식이 있다 그러면 라식이 얼마나 시력 교정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식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실제 그런 기사는 많이 한 번 쓰면 또 다시 쓰기가 어렵고 아무리 효과가 좋더라도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차별점이 없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왜 환자들한테 라식을 받는가를 조사해서 그게 자료가 된다면 뭐 시험을 될 사람이 싫어한다든지 안경 쓰고 취직이 안 된다든지 어떤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편견 이런 것들도 아주 훌륭한 기사가 된다는 거죠. 또는 반대로 라식의 위험성을 반대하면 이게 또 아주 또 훌륭한 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라식이 좋다는 기사가 나올 때는 라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어떤 가치도 있고 훌륭한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죠. 사실 언론이라는 게 지금까지 파이버를 먹으면 대장암 예방이 좋다는 게 1000개의 논문이 나왔어도 파이버 먹어도 대장암 예방 안 된다라는 논문이 하나 나오면 그게 큰 기사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좋은 게 나오면 그걸 반대쪽에서 경고를 해야 될 것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라는 게 이슈를 따라가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중의 관심사에 따라서 건강정보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어 총리가 늦둥이 출산했을 때는 어떤 노산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그 주에 핵심을 다 다루게 되죠. 마이클 잭슨 성형 부작용이 화제가 됐다. 그러면 성형수를 일으키 조심하라가 모든 신문이 다뤘단 말이죠. 그렇듯이 그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쫓아가서 순발력 있게 접근하면 기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항상 기사거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왜 입원이 안 되나 했을 때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 제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의료 정보에만 국한돼서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불만의 사항들도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응급 환자들 검사를 집에 문자 메시지를 통보한다. 이런 것들도 기존의 환자의 불만을 제거한 거니까 충분히 기사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트렌디한 기사, 트렌디한 기사는 여기 PR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 이슈하고 맞물려서 나가는 것들도, 충분한 기사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칼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이 오해하고 계신 게, 신문사는 칼럼을 여러 개 막 쌓아놓고 이것 쓸까 저것 쓸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칼럼에 목말라 있고 칼럼을 하나 할 게 없냐라고 서로 항상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이 항상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칼럼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에세이성 칼럼은 사실 잘 안 팔리는 이고요. 좀 더 논문같이 준비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칼럼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고정 칼럼을 쓰면 저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조선왕조 식록이라는 저희가 쓴 약 20회 정도 되는 칼럼인데요. 임금님의 식단을 분석을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기장각대의 자료를 모아서 그걸 해서 임금님의 조선왕조 식록이라 해서 20회 정도 나갔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고증적인 자료들을 좀 분야별로 이렇게 하면은 충분한 훌륭한 칼럼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접근수가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론이나 이 기고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이메일로 의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건데요. 그래서 동안자 치료 누가라든지 치매 노인의 문제라든지 유방암 수술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과도하게 유방암 수술이 이루어진다든지 천식 환자 더 이런 내용들은 자발적으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제 시론이나 칼럼 기고로 나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신문사는 오히려 좋은 글에 목말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신한 시각과 순발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 언론사 벽이 높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보는 신문으로 변하는 것이 가장 큰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우연히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쓰기 위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제가 이 신문에 쓰기 위해서 이 소아비만과 유전이라는 기사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사진이나 그래픽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일수록 그 신문을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독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사진하고 그래픽입니다. 맨 먼저.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쓰기 위해서 기사 아이템을 거꾸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학회나 어떤 무슨 카탈로그 어떤 거 했을 때 외신 같은 거 아주 기가 막힌 사진과 그래픽이 있으면 그건 완전히 저한테 던지는 아주 훌륭한 미끼입니다. 저도 그걸 보면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기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흡연과 담배 폐해에 대한 이 그래픽이 약 10개 정도 종류별로 있는 걸 보고 제가 이 흡연과 폐암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이 그래픽을 먼저 보고 쓴 겁니다. 이거는 이제 타임즈의 암이 어떻게 나와서 항암제가 어느 분야에 다 작용하는 것에 대한 기가 막힌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을 활용하고자, 벤치마킹 하고자 이 기사를 썼고요. 이렇게 한번 아주 그래픽을 얻으면은 기사를 바로바로 쓰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 보는 신문이 더 중요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지금 미디어가 SK를 다루는 데서의 현황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